아,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상속 포기도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빚이 부모님 빚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부모님 빚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상속순위는 사촌까지 있기 때문에 사촌 이내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네. 나한테 상속순위가 넘어올 때까지 앞에 순위에 사람이 없거나 앞순위 사람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은 네. 나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빚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큰아빠 돌아가셨는데 큰아빠한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네. 그쵸? 알 수가 없잖아요. 큰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으니까, 큰아버지한테. 근데 사촌들이 싹 상속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상속 순위가 저예요. 네. 그러면 저도 상속 포기를 안 하면 물려받죠, 빚을. 그래서 가족들끼리 완전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진 가족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럴 때는 봐줘서 내가 물려받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흔한데 이제 아버지 빚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자식들이 아니까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네. 그 빚이 아버지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법원에서 앞순위가 다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당신이 빚을 물려받았으니 돈을 갚아라 이런 네. 통지서가 왔는데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왜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대로 펴보지도 않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게 보고 뭐 내가 이걸 갚아야 돼? 내 돈 아닌데 나는 안 갚아도 되겠지 하고 3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네. 이제는 그걸 다 물려받아야 돼서 이제 가족들끼리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어려워요? 상속 포기 신청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어떤 이제 그 신청서를 쓰고 네. 접수를 하고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그런 보정서를 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개인이 했을 때 네. 그걸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막 네. 몇 박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고생해서 배워가지고 하시긴 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은 상속을 큰 빚을 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빚이 있으면 부모님 빚은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신청해야 안 갚아도 되는지는 몰랐어요. 아,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 그 기간과 절차를 다 준수해서 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밟았을 때 비로소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네. 아무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유병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세모그룹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세월호 세월호 사태. 사주.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식들이 몇 명.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운영한 네. 세모그룹의 회장. 네. 그 유병언. 네네. 예. 그분의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이제 그 사주분은 돌아가셨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네. 그 세월호 사주가 네. 이런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져야 된다. 네. 그 돈이 몇 천억 이런 식으로 져야 된다는 판결이 났는데 져야죠. 네. 그쵸. 근데 그분의 자식들 중에 한 명, 장남만 미리 상속 포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빚을 하나도 안 물려받게 됐어요. 물론 재산도 못 물려받지만 네. 지금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죠. 네. 하지만 나머지 자식들은 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은 그걸 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빚을 물려받게 된 거죠. 한 사람당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거를 모르고 뭐 그래서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도 많이 거주하시고 이러니까 한국에 제대로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이렇게 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지는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게 사후에 나왔죠. 그쵸, 최근에 나왔으니까. 아, 그럼 상속 포기 시점이랑 이거 시점이랑 안 맞아서 이렇게 큰 빚이 네, 빚이 생길지 몰랐을 수도 있죠. 사후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기로는 그 빚을 지금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와서 확정이 된 것뿐이고 네. 원래 생기기로는 세월호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생긴 거죠. 그때 생겼지만 지금 와서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이 정도 금액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포기를 안 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집 사람들도 네. 상속 포기를 그래서 잘 모르는데 네. 우리 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부모님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아버지 그쵸. 빚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나도 모를 빚을 네. 지고 돌아가셨을 수 있어서 네. 그때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제 상속 포기라는 게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상속 포기는 이제 빚도 재산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는 빚이랑 재산 둘 다 포기하는 거. 네. 네. 그냥 나는 아예 안 받겠다 네, 네. 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네. 빚도 재산도 모두 다 물려받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할 때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 아버지가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네. 예금이 사실은 사채가 있어서 한 1억쯤 빚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네. 3천만 원을 물려받은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고 네.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럼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제 좀 다른데 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네. 아예 그 재산에 대해서 손도 댈 수가 손도 되지 않고 네. 완전히 이 사람의 재산 관계 아무 관련이 없게 되는 거고 네. 근데 한정 승인은 일단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소송을 당했을 때도 네.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라는 판결이 나오고 단 어느 범위에서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네. 한정 승인이랑 상속 포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선순위 이제 상속 순위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자식들이랑 배우자, 네. 그 다음에 부모님 이런 네.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 선순위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게 되면은 빚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선순위자 중에 한 명이라도 한정 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 빚이 이미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후순위자한테 안 넘어가게 돼요. 네. 상속 순위는 그 돌아가신 분의 사촌까지 상속 순위가 되는데 네. 요즘 7, 80 되시는 분들은 막 6남매 이러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의 외사촌, 친사촌까지 모두 다 상속 범위에 들어가니까 수십 명. 외가 쪽까지 들어가는구나. 그쵸, 외가 쪽에 또 다 들어가요. 와, 사람이 진짜 나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쵸. 간혹 잘 모르셔서 네. 상속 포기를 선순위자들만 다 네.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랑 네. 배우자만 상속 포기를 다 했어요. 네. 하고 봤는데 몇 년 지나고 다 해결된 줄 알고 안심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손자녀들한테 소장이 날라와요. 돈 갚아라.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다 상속 포기를 해서 빚이 우리 자식들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돼서 허둥지둥 하시는 경우가 있죠. 자식들한테. 그 자식들은 그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네. 빚이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좀 봐줘서 보통 사람은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녀들한테 네. 빚이 물려진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모른 것에는 과실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네. 자식들한테 빚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면 네. 역시 똑같이 상속 포기를 그때 가서 기간이 네. 이미 지났지만 할 수 있게 해주는 판결이 있었어요. 아니 그것도 3개월이네요. 그것도 3개월. 그때부터 3개월인데 그때 그 서류를 제대로 못 보고 네. 우왕좌왕 하면은 네. 이제 말하자면은 그 3개월 넘겨버리면 물려받아야 되니까 갑자기 뭐 5살짜리 아기가 몇억 원의 빚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받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필요한 네. 어떤 정보들을 저희한테 온라인 상에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걸 네. 이용하는 내부 직원들이 네. 이제 서류를 잘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문제없이 네.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거 얼마예요? 이제 상속 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99,000원 한 사람당 수수료가 그리고 한정 승인은 네. 나중에 신문 공고도 해야 되고 네. 내용 한정 승인 받았다라는 걸 신문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그냥 개인이?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맡기시면 대신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건 비용이 네. 이제 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 모르면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이 진짜. 그쵸. 그 제도는 그리고 또 부모님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네. 하는데 그러니까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라고 해서 네. 동사무소 가면은 이제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네. 가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 안심 상속 서비스. 예. 네네. 그걸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네. 빚이랑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한꺼번에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채무 관계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상속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 웬만하면은 부모님이랑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네. 부모님 아버지 이거 근데 와 이거 진짜 애매하다.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한정으로 하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한정 승인은 이제 수수 절차도 네. 공고도 해야 되고 네. 또 채권자에게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선순위 상속인이 네. 여러 명이면 네. 그 중에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하고 네.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선순위 상속인에서 다 정리를 많이 하시죠. 그렇게 네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네. 예 저희 이 보신 분들도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순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 원스톱 상속 안심 상속 서비스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선순위 상속자분들끼리 누가 상속 포기하고 누가 한정 승인을 네. 받을 건지 정해서 네네. 그렇게 싹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애들한테도 안 넘어가고 네네. 뭐 애들이 포기하면 막 사촌까지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막 포기하고 이러면 그쵸. 왜 사촌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보셔서 신청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네네. 들어가서 신청하면 시세가 여쭤봐도 되나요? 이런 거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시세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뭐 이제 상속인 1인당 네. 뭐 20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이 상속폭이가? 상속폭이 한정 승인 두 개 네. 다 네. 뭐 그게 비용 차이가 좀 있지만 네.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 2에서 50만 원 사이로. 네네. 네. 그 정도. 사실 변호사분들의 주수입원은 아니죠, 이 부분이. 그렇죠. 이거는 네. 좀 어떤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박효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